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장대봉입니다. 비트코인이 15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며 25년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조정을 넘어선 하락장의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시장은 극단적 공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저점을 기다려왔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들과 대응까지 오늘 영상에서 담아봤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최근 비트코인 매집의 상징으로 불려오던 스트래티지의 평균 매입 단가가 위협받으면서 장부상 손실 상태인 언더워터에 진입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에는 다시 한번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현재 스트래티지가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봐야 할 핵심은 손실 여부가 아니라 스트래티지가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냐에 대한 구조입니다. 오늘은 가격 차트보다 그 뒤에서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강제 청산 리스크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상당수는 담보 설정이 없는 물량이고 실질적인 상환 만기 또한 2027년 이후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트래티지의 수익 모델을 보면 진짜 위기가 보입니다. 스트래티지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구조로 돌아갑니다. 이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더 비싸게 거래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는 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해 줄 때만 이 모델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더 이상 그 가치를 웃돌지 못하고 주식이 비트코인 보유 가치와 비슷하거나 더 싸지기 시작하면 이 프리미엄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프리미엄이 사라지게 되면 주식을 찍어도 이전만큼 자금을 끌어올 수 없게 되고 결국 비트코인을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래티지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보유 현금 자산을 통해 향후 몇 년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도 내비쳐 왔습니다. 즉 단기 가격 하락만으로 당장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자금 조달 여건까지 동시에 악화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일부라도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한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 구조가 흔들리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패닉이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유심히 보면 공통된 방향성이 하나 보입니다. 최근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미래의 화폐는 달러도 금도 아니다, 전력, 즉 에너지가 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화폐는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이 경제의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에너지 자체가 가치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에너지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쪽에 집중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의 규제에 인해서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막대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깎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그릇을 찾아 이동합니다. 요즘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자산, RWA, 실물 자산의 디지털화입니다.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조용히 인프라를 깔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국경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블랙록이 들어왔다 혹은 블랙록이 매수했다는 소식에 눈에 잘 보이는 코인들 먼저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대형 기관들이 자신들의 수조 원대 자금 흐름을 모두에게 공개된 네트워크 위에서 운용하고 싶어 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통제 가능한 길을 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대장주들이 아니라
기관 자금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면서 동시에 금융을 넘어 에너지, 인프라, 실물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의 자산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격만 보는 사람과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는 사람 사이에서 결과는 항상 갈려왔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 자산에서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로 돈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의 길목을 먼저 읽고 그 구조 위에 올라탄 사람만이 다음 세대의 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구조적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남은 건 언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입니다. 지금의 변화 역시 우리들에게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한 핵심 수혜 종목 리스트와 종목별 실시간 대응 시나리오는 장대봉 스터디룸에서 계속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한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전략으로 내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실전 전략은 스터디룸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기 반드시 여러분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